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의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요, 행동재무의 이제 마지막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로또성 주식 또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로또 같은 특징을 가지는 자산의 투자처에 몰리는 개미들의 특성을 논하겠습니다. 동전주, 개잡주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페니 스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발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달러 밑에 1달러 이하의 주당 가격이 뭐 50센트,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00원, 600원짜리 주당, 이런 주식들을 이제 페니 스탁이라고 합니다. 센트를 페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1,000원짜리 이하기 때문에 동전주 뭐 이런 식으로 1,000원에서 왔다 갔다 10,000원 이하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주식들은 사실은 뭡니까? 한 번쯤 뱅크럽트 됐던, 법정 관리 됐던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정 관리 종목. 그죠? 상장 폐지 될까 말까. 막 이런 겁니다. 뱅크럽트 한 번 되고 나면은 부도가 나잖아요. 그럼 부도가 나면은 이론적으로 이게 뭐 주가가 빵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휴지 조각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싶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아직 이 회상해가지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걸 그 부채를 재조정하고, 채무 재조정하고, 또 무슨 때로는 뭐, debt for equity swap 뭐 이런 것들 합니다. 뭐라 그러죠? 채권단들이 어떻게 다시 하느냐. 채권단들이 주주가 돼가지고, 채권 채무 재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회상이 제대로 되고, 리스트럭처링이 제대로 되면은, 회생을 하는 거예요. 기사회생. 이거 완전 쥐구멍에 볕들 나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동전주로 뭐 한 100원짜리, 200원짜리 하던 주식이 갑자기 한 2,000원, 뭐, 10,000원 이렇게 돼버립니다. 100원짜리가 10,000원 되면은, 와우, 100배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의 대박이 날 수가 있어요. 로또, 뭐, 개 탔네, 뭐 이런 것처럼. 그럴 수가 있고요. 그렇게 기사 회생될 확률이 사실은, 그런 동전주, 개잡주 한 10개 중에 9개는 못해요. 그냥 정리하고 끝나버립니다. 청산. 그러면 정말로 상장 폐지되고 끝나는 건데, 10개 중에 1개, 내지는 100개 중에 한두 개? 뭐 이런 정도로 아주 낮은 확률로 이런 것들이 대박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합니까? 이게 그 뭐랄까 로또 사는 대신에 이런 주식을 막 사는 거예요. 100원짜리 뭐 500원짜리 싸네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싼 겁니까? 그냥 그 주당 가격이 지금 시장 가격이 싼 거지 내재 가치 대비 싼 겁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죠? 그건 모르는 거죠. 90%의 확률로 완전 휴지 조각 된다니까요. 그죠? 근데 정확한 밸류에이션 하고서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금년 2021년에 1월 달에 주가가 막 떴잖아요. 그때 최대한도로 많이 뜬 주식들의 특징이 뭐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거예요. 뭐냐면은 이런 동전주 개잡주들이라 하는 겁니다. 제뉴어리 이펙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전에 그 달력 효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소형주 위주로 이런 게 벌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금년엔 특히 벌어진 게 제뉴어리 이펙트가 어디서 강했다? 동전주 개잡주에서 강했다. 왜? 거기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보면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개미 투자자들이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못하는 그 개미 투자자들이 또 보니까는 동전주 개잡주의 이 주당 가격을 보고서 이게 저평가인 줄로 오해하더라 하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제대로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주당 가격이 낮으면 무작정 저평가 밸류 스탁인 줄 잘못 알고서 사는 거예요. 분명히 시험 문제 낼 겁니다. 이거는 동전주 개잡주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밸류 스탁하고는 또 다릅니다. 밸류 스탁은 뭐예요? 펀드멘탈이 강한데 뭐 포스코 같이 펀드멘탈이 강한데 주당 가격이 낮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뭐 ROE 같은 거, 리턴 온 에퀴티 같은 것들은 강한데 뭐 높은데 왜 PB 레이시오 같은 거가 낮지? 이걸 그리고 대비, 그죠? 펀드멘탈 대비 낮은 거고 동전주 개잡주는 펀드멘탈 상관없어요. 그냥 낮은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전주, 개잡주 그런 류의 투자처
그런 류의 투자처 하니까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여기 보면은 도지코인. 와우! 근데 뭡니까? 저게 크립토커런시, 도지코인, 내재 가치 분명히 빵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0이에요. 내재 가치 없어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막 갑자기 막 뜨죠. 미디어 어텐션 받으면서 제가 연구하는 그 미디어 어텐션과 자산 가치 버블에 대한 바로 그 분야의 얘기입니다. 확 뜬다는 거죠. 이게 로또 맞는 것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대박. 그 대박의 꿈을 코인에다 쏟아붓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얘기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연관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자, 로또성 주식에 몰리는 개미들의 특징들 보시면은 기사가 쭉 나오죠. 조선일보에도 뭐 몇 년 전에 나온 것들 조심해라 하는 거, 거래량 상위 종목 뭐 이런 것들 뭐 나오더라. 읽어보시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거에 관련된 저널 연구가 있습니다. 탑저널에 나온 알록 쿠마르라는 교수님, University of Miami라고 플로리다 쪽에 Behavioral Finance의 파워하우스인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대가가 된 논문이 바로 이겁니다. 2009년에 나온 논문인데 개미들은 로또성 주식을 좋아하더라 하는 거를 잡아내셨어요. 전에 우리 누굽니까? 이 택시 운전을 하시던 우리 그 버클리의 우리 오딘 교수님 말씀드렸죠. 그분의 데이터를 쓴 거예요. 이제 빌려주셨어요. 그 데이터를.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 소시오 이코노믹 캐릭터, 사회 경제적 특성 변수가 거기 다 있거든요. 뭐 소셜 세큐리티 넘버나 이름만 지워져 있지 성별, 나이, 뭐 이런 어디 사는지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무슨 주식을 사고 팔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찰스 슈왑이라는 그 증권사 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는 개미들은 대박칠 확률을 과대평가하고 외도가 양의 방향으로 큰 주식을 선호하더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주로 사고 파는 주식, 주로 사고 들고 앉는 주식들 보면. 그래서 우리도 그 주식 투자하신다는 주변에 분들을 보면은 이런 경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하면서 보니까는 주변에 개인적으로 투자 좀 잘하신다고 알려지신 분들, 그러면서 야 나한테 한번 돈 좀 맡겨볼래? 막 이러면서 이제 자랑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10중 8구 들고 있는 주식이 이런 로또성 주식이에요. 동전주 이런 걸 막 들고 있어. 대박의 꿈. 그러면서 언제 이 중에 하나가 기사회생할 줄 몰라. 그러면 그 10종목 들고 있다가 그 중에 한 종목 대박 나고 나머지 종목 다 휴지 조각 돼도 이 한 종목이 나머지를 다 먹여 살리고 반가이 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 아이디어로 돈을 끌어 모으십니다. 나 대신 투자해 줄게 막 이러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분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그분들의 소셜 계층이 어떤지 연령은 어쩐지 여기서 다 까발려 드립니다. 보시면요. 네. 일단 나오는 게 대박을 칠 확률을 스스로 과대평가한다. 이건 뭐라고요? 오버컨피던스. 근자감, 근거가 없는. 자신감은 근거가 없어야 제맛이다 그랬죠? 예, 근거 없는 자신감이 강한 분들이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외도가 양의 방향으로 큰 주식을 선호하더라. 이게 뭔 소리냐면요. 외도, 첨도. 우리 그 통계학 옛날에 배웠던 거 생각해 보시면요. 이 third mo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모멘트는 그 디스트리뷰션 상에 이제 확률 분포하는 거에 첫 번째 모멘트는 수학적으로 첫 번째 모멘트는 평균, 대표값이라고 그러죠. 그 첫 번째 대표값은 평균. 그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가? 반평균, 어떻게 점수 시험 치고 나면 평균이 얼마니? 니네 반은 그 대표값으로 얘기하는 게 평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분산은 어느 정도 되니? 그죠? 그 세컨드 모멘트라고 얘기합니다. 얼만큼 퍼져 있는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얼만큼 돼가지고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멘트는 뭐냐면은 이렇게 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왜곡돼가지고 한쪽으로 쏠려 있는가, 내지는 어느 한쪽으로 극단치가 많이 나오는가.
양의 외도라고 하는데 이 그 positive skewness라고 합니다. 그리고 third moment가 양수로 나오는 거. 이런 주식을 선호한다 그래요. 네 번째 모멘트는 첨도라고 합니다. 이게 얼만큼 뾰족하게 돼 있는가. 이 벨커브로 이렇게 두리뭉술이가 아니라 뾰족하고 테일이 강한가. 이런 건 네 번째 모멘트라고 참고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지금 필요가 없고 외도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positive skewness가 강한 거. 이거 아주 극단의 대박을 낼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노멀 디스트리뷰션 생각해 보시면요. 그 표준 정규분포. 그거는 대칭으로 돼 있고 이렇게 외도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극단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주식들 중에 로또성 주식을 보면 이 정규분포를 하지 않고 그게 이제 정규분포에서 많이 벗어나서 이렇게 외도가 심한 거 이런 주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개미들일수록 이런 것들 로또성 주식을 좋아하더라. 그리고 개미들은 대박칠 확률을 과대평가하고 선호한다 했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생활의 한 부분에서 보이는 위험 선호도는 다른 부분에서의 위험 선호도와 같이 간다라고 하는 기존의 연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도 샌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데 일관성이 있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서 로또성 말하자면은 이 뭐예요? 로또를 좋아하는 가서 복권 긁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복권성 주식, 로또성 주식을 많이 사더라. 그죠? 파워볼 이런 거를 사는 사람들일수록 저쪽에 로또성 주식을 많이 사더라 하는 겁니다. 일관성 있는 행동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컨텍스트가 달라도. 로또성 주식에 대한 수요는 불황 때 더 심하다 하는 거고요. 복권을 더 추구하는 사회 경제적 요소들이 많은 사람들이 더 로또성 주식도 많이 산다 하는 거고요. 주정부 복권과 로또성 주식에 매료되는 투자자는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더라 하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는 복권에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은 대개 가난하고 젊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미혼남이고 도심지에 살며 흑인이나 히스패닉 그룹에 속하거나 카톨릭의 종교적으로는 거기에 속하더라 하는 거를 이분이 발견해서 여기다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개미들 중 로또성 주식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사회적 계층적 분포를 가졌더라 하는 거를 발표를 하십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동전주일수록 주가 변동성이 큰데 한 번이라도 그런 주식이 대박내는 것을 본 사람들로서는 동전주가 대박낼 확률을 과대평가하고 동전주에 투자를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일단 내 이웃에 동전주 갖고서 대박난 사람을 봤어. 그러면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나죠. 마음에 뭐라고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그죠? 네트워크 이펙트가 익스터널리티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죠? 외부 효과가 근처에서 대박이 나면 나도 내고 싶어요. 질투심이 나면서 질투는 나의 힘 뭐 이러면서 막 나도 그러면 로또성을 한번 해볼래. 쟤가 됐으면 나도 될 거야. 이런 것도 있고 특히 나는 더 많이 될 거야. 근자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은요 궁금한 게 또 생깁니다. 이 동전주에 대한 그 개미들의 수요가 그렇게 많은데요. 또 대박의 꿈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미들이. 그죠? 그런 동전주에 대한 거. 그러고 나면은 이 동전주를 대상으로 한 콜옵션, 파생상품 가격은 또 어떻게 될까요? 콜옵션이란 거는 이 주식이 언더라잉 에셋, 기초 자산이 가격이 팍 올라갔을 때 이걸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 기초 자산이 되는 거에 대한 수요도 많고, 그죠? 과도하게 많은데, 그러면은 이걸 싸게 살 수 있는, 대박 쳤을 때 이걸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콜 옵션, 권리, 그죠? 그거에 대한 가격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과도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우리 김다혜 교수님이, 변석준 교수님과 함께 쓰신 논문, 탑저널에 간 논문인데요. 2016년에. 거기 보면은 이 콜옵션도 개미들이 이렇게 많이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콜옵션 가격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그래서 추후로 콜옵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주에 대한 콜옵션
사라 말아라? 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사지 말라. 특히 센치멘트가 높은 시기에 이런 것들이 고평가돼 있더라 하는 거를 발표하셨습니다. 대단한 재밌는 논문이죠. 네, 그러고요. 그러고 보면은 또 이 그런 로또성 자산들이 또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죠?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 요즘 코린이라고들 많이들 하잖아요. 특히 요즘에 이슈가 된 거 도지코인, 비트코인도 또 있지만은, 그죠? 도지코인 이런 것들, 또 알트코인이라고도 얘기하죠. 수천 종목의 그 크립토 커런시들이, 암호화폐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 크립토 커런시들도 이제 대놓고서 그냥 언더라잉, 그러니까 대놓고서 내재 가치가 제로인 그런 도지코인 같은 것들도 나옵니다. 근데 뻔하게 내재 가치가 빵인데 여기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까요? 특히 2030 청년들이 엄청 쏠린다고 지금 사회 문제라고 걱정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권에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은 대개 쿠마르 교수님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가난하고 젊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미혼남이고 도심지에 살며 등등등등 하는 요소들이 일단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권성 자산이기 때문에 대박 한번 치면은. 알트코인 투자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 알트코인의 몰빵이 아니라 여러 알트코인을 분산 투자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라고 회피하지 마세요. 이거는 알트코인이라는 한 에셋 클래스에 집중하는 몰빵이에요. 근데 몰빵인데도 그 중에 분산한 것 뿐이야. 자기 혼자서. 왜 분산했냐고 물어보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도지코인처럼 팍 대박이 나면은 나머지 다 쪽박이 나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가 된다. 반가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로또성 자산에 집중하는 계층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뿐만 아니라 이런 근자감이라는 거죠. 내가 투자해서 대박 낼 확률은 너님보단 높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근자감. 근자감이 언제 최고조가 되냐면요, 20대 말 30대 초반입니다. 이때가 32세 정도가 사실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게 최절정기라 그럽니다. 20대 학부생 여러분들은 지금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좋겠습니다. 근데 저같이 이제 40대 50대 되는 사람들은 이게 확 내려가가지고 근자감이 확 줄어드는 시기죠. 그죠? 뭐 부부싸움 하면 깨갱 하고 그냥 좌우지간에 이런 남성 호르몬의 절정기일 때일수록 근자감이 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사업도 많이 하고 대박도 많이 내고 쪽박도 많이 내는 건데요. 그런 대박 쪽박을 내는 그런 그 용기는 제발 사업하는 데 쓰셔야지, 이런 쪽에 투기하는 데다 쓰시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도지코인 관련해서 특히 왜 한국의 청년들이 도지코인에 쏠릴까? 라고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나라들도 쏠리는데 거래량 데이터를 이제 슈카가 한번 깠는데 보니까는 거기에 한국에서 간 투자자들의 거래량 비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구 대비해도 너무 많아요. 뭐 5%인가 막 이런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4월 18일 2021년 현재입니다. 그때 한국의 코인 거래량이 그날 24조 원이었다 그래요. 근데 주식 시장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주식 거래량은 19조 원밖에 안 됐다는 거죠. 모두 다 도지코인으로 비트코인과 함께. 근데 왜 그랬을까? 그죠? 왜 한국만? 첫 번째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박살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좌절한 게 너무나 큽니다. 특히나 남자들이 이 나이 때 그 근자감이 과도하다 그러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의 특징이 또 뭐예요? 결혼할 때 집을 해가는 게 남자다 뭐 이런 거 부담이 또 있잖아요. 뭐 이게 젠더 이슈로 또 싸우고 그런데 좀 싸우지 좀 마시고 그만 좀 싸우고. 근데 현실적으로 결혼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는 게 집 마련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실패란 것이 더욱더 남자들한테 뼈 아프게 다가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건데요. 이거는 좀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꼭 남자가 집을 해가야 되는가? 뭐는 또 여자만 해야 되는가? 이런 이 젠더 이슈 같은 걸 좀 같이 좀
좀 평화롭게 해결할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당장에 닥친 부담은 이런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취업난,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난리가 났고, 생활고도 또 마찬가지고, 그죠? 아까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런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계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인생은 B와 D의 사이이다, C이다 막 그랬는데, 그게 결국 코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신문 기사도 막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래가지고 도지코인, 그죠? 요즘 가격이 어떻게 됐나 한번 쳐다봤습니다. investing.com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로또성 자산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 내재가치 빵이에요, 빵. 이건데 가격이 완전 바닥이었다가 갑자기 확 치솟고 올라가다가 4월 초에 제가 사실 저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수업 시간에 이 코인 갖고 어떻게 이제 또 코인 갖고서 이게 FX 같이 이런 크로스 커런시 아비트라지 기회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시험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그 시험 문제 냈을 때 7센트였던가 그랬어요. 시험 문제 냈을 때 7센트, 채점할 때 40센트. 그 채점이 끝나갈 무렵에 30센트로 깔아앉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보니까 돌이켜보니 47센트. 지금 아주 그냥 널뛰기를 하고 앉았습니다. 가관이에요, 가관. 왜 이렇게 가격이 깔아앉지 않을까? 딱 보니까 머스크 효과가 끝나지 않았다는 기대에 투기적 수요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합니다. 신문 기사에 보면은 머스크는 일단 지난 28일에 도지 파더라고 막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글을 남겼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에서 Saturday Night Live에 출연해가지고 이걸 또 홍보하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어텐션, 그죠? 매스 미디어에 이런 사람이 나르시시스틱한 CEO가 나와가지고 한 말씀 하시면은 그거와 연관된 자산의 가격이 퍽 뛴다. 그랬다가 가라앉는데, 멀튼 1987에 의하면 어떻다? 이게 원상복귀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에퀄리브리엄으로 간다. 그죠? 0달러가 아니라 0센트가 아니라 한 7센트 정도에서 이렇게 그 안착한 거 보셨죠? 다시 또 30센트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펌프가 돼가지고 올라갔다가 깔아앉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 센트 정도 될까? 저는 모릅니다. 다시 빵 센트로 될까? 그거는 아니다. 멀튼에 의하면은 빵 센트는 아닌데 약간 높은 상황에서 계속 가긴 할 거다. 그러나 이미 한번 천장을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라. 저 같은 사람은 간이 콩알 같아서 못된 비입니다. 이거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지 않은 이상은 못 가는 거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버블과 크래시의 그저 떡락의 연속이다. 비투 금지, 영끌주의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빚져가지고 투자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영끌해서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가지고 학비를 모아서 막 투자를 하고 막 이러시는 짓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분명히 여유 자금 가지고서 하셔야 된다 하는 거고요. 하려면은 굳이 할 필요 없다 하는 거고, 사실 솔직히 이걸로 인해서 무슨 경제적인 무슨 누군가가 이걸로 인해서 사업을 생산적인 일에 이렇게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도지코인 같은 거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건 비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과 코멘트 이쪽으로 받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